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아파트를 이제 알아보실 때 꼭 만나게 되는 개념인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이 책은 이제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꼭 이제 읽을 것을 권합니다. 네,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저도 같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중요한 건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읽으시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용 면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실제 현관에서 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면적을 말합니다. 실제 내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면적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발코니 면적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뺀다. 내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서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분양 아파트들은 대부분 발코니 확장이 진행되는데 사실 이렇게 확장으로 인해 늘어난 면적의 총량은 아직까지 어떤 건설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확장 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며 관심을 갖는 소비자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건설사에서 발코니 확장 대상 면적을 공개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 확장 대상 면적을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측정해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전용 면적에 건설사에서 알려주는 확장 대상 면적을 더하더라도 절대 확장 후 전용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용 면적을 이해하실 때는 내가 쓰는 공간에서 이제 발코니 면적을 뺀 부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한다. 일단 이 부분 아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고 이제 모델하우스 가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확장이란 걸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선택권이 없죠. 대부분 다 확장을 선택하고 하게끔 만듭니다. 또 네, 그러니까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래서 이제 발코니 면적을 이제 당연히 이제 확장으로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는 서비스 면적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전용 면적에 이 발코니 부분이 이제 면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제 발코니 확장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소비자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용 면적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이제 발코니 확장 대상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설계가 굉장히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2베이, 3베이, 4베이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이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코니 면적, 이제 확장 면적이 되게 이제 좀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전용 면적에 대해서 아는 거니까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발코니 면적을 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면적, 공급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분양 면적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거기 몇 평 아파트예요, 너네 집 몇 평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말하는 게 바로 이제 공급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급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평형 아파트에 살아 이러면은 나는 내 아파트는 34평인 거예요. 공급 면적이 34평이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으로서 주거 공용 면적은 계단실, 복도, 아파트, 공동현관의 면적을 가리킨다. 실제 전용 면적이 같다면 공급 면적이 32평이든 36평이든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전용 면적이 25평으로 같다는 전제하에 분양 면적이 32평이면 주거 공용 면적이 7평인 것이며 36평은 주거 공용 면적이 11평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복도가 넓거나 길다고 더 좋은 아파트는 아닐 것이다.
이 공급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살펴본 전면 면적에 여기다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 이제 포함된 게 이제 공급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면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다. 근데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계단도 거쳐야 되고 복도도 걸어야 되고 이제 아파트에 공용 현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포함된 면적이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면적이라는 거는 내가 딱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공간, 즉 전용 면적이죠.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 면적에다가 이제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들, 계단, 뭐 복도, 공동 현관 이런 면적들이 이제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급 면적이 뭐 34평이냐, 38평이냐 이런 거는 뭐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어차피 집 안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은 실제로 전용 면적이 이제 얼마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32평인데 뭐 공급 면적이 뭐 말도 안 되지만 2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용 면적이 30평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아파트는 40평인데 공급 면적이 40평인데 거기서 주거 공용 면적이 10평이면은 전용 면적이 똑같잖아요. 30평 30평으로. 그럼 이때 아파트 분양가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거니까 같은 실내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더 이제 적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을 좀 덜 아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전체 공급 면적이 줄어들어서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 면적이 이제 내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공급 면적은 공용 공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내가 실제 이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려면은 공급 면적보다는 전용 면적을 살펴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평 아파트 이거는 공급 면적이고, 근데 공급 면적 중에서 이제 공급 면적에 너무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말자. 전용 면적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보실 때요. 계약 면적. 계약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차라리 분양 면적보다는 계약 면적이 중요하다.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 플러스 주차장 면적을 말하는데, 기타 공용 면적이란 아파트의 기계실, 설비실, 정화조 등이 포함된 면적을 말하며 주차장 면적으로 말 그대로 아파트 주차장 면적을 말한다. 계약 면적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어차피 기타 공용 면적은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차지하는 면적도 넓지 않다. 반면 주차장 면적은 아파트의 고급성을 따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 대수가 있으나 최근의 추세는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의 면적 제공을 통하여 아파트의 고급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계약 면적이란 거는 우리가 살펴본 공급 면적에다가 두 개가 더해진 거죠. 기타 공용 면적과 주차장 면적이 있는 거예요. 기타 공용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의 기계실, 설비실, 정화조 같은 게 기타 공용 면적. 여기에다 주차장 면적이 들어가는데 사실 뭐 기계실이나 설비실이나 정화조야 뭐 아파트 전체 면적 대비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많이 차지하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가 계약 면적을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주차장 면적 때문에 그렇다. 주차장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차를 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고가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은 이 주차장 면적을 넓게 확보를 함으로써 고급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공급 면적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볼 바에는 계약 면적을 보자 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정면 면적을 봐야 된다. 정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내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계약 면적을 보면 되는데, 계약 면적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계약 면적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코니 면적을 말한다. 그러나 앞서 전용 면적을 설명하며 서비스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럼 발코니 면적인 서비스 면적은 공급 면적에 포함될까? 일반인들은 서비스 면적이 공급 면적, 즉 분양 면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서비스 면적은 어떤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순수 면적을 말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추가되는 면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로서는 보다 넓은 서비스 면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의 면적이 달라지니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발코니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집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발코니 면적은 법적 규제가 있어서 마음대로 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건물 내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선까지 1.5m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서비스 면적을 보는데 서비스 면적이라는 거는 어떤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만두 서비스 받으면 군만두와 영수증에 표시되지 않듯이 이 이제 서비스 면적도 이 공급 면적이나 이제 뭐 분양 면적 이런 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서비스 면적이 이제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어떤 건 되게 넓고 어떤 건 되게 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서비스 면적을 막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면적은 이제 건물 내벽의 중심으로부터 발코니 끝선까지로 1.5m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무한대로 이제 뭐 서비스 면적이라 해서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가 주거 전용 면적이고 서비스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발코니인 거예요. 근데 실제 뭐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시면 알겠지만 이 발코니 부분이 이미 다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상 선택은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뭐 실제로는 모두가 이제 다 거의 대부분 확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확장을 안 하고 싶다고 해도 확장을 안 하기라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부분 또 서비스 면적이 확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파트 값이 또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서비스 면적을 이제 확보합니다. 발코니를 확장시켜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제 발코니의 이제 길이가 이제 1.5m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 전용 면적에다가 저 서비스 면적을 더한 게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면에 따라 이제 서비스 면적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주거 전용 면적만 가지고도 단순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사는 실제 공간은 이 단순히 주거 전용이 크다 작다로 해서 내가 더 넓게 사용하겠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는 없고 이 서비스 면적까지 고려해야지 정말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집이 좌우로 길어질수록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베이보다는 3베이, 3베이보다는 4베이가 선호되는 것이다. 실제 2베이보다 3베이 집이 더 넓으며 3베이보다는 4베이 집이 더 넓은 것이다. 뭐 여러분 뭐 아파트 요즘 많이 가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요즘은 3베이 아니면 4베이죠. 이게 점점 베이가 늘어나는 게 베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발코니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발코니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서비스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도면이 점점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사에서는 이 서비스 면적을 확보해서 보다 더 넓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소비자들도 이제 그런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4베이가 보통 많습니다. 2베이는 찾아볼 수도 거의 없고 3베이나 4베이인데 요즘 거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4베이입니다. 자, 그럼 좌우로만 길어지면 서비스 면적이 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에는 신평면 개발로 3면 발코니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3면 발코니와 2면 발코니의 차이는 1.5에서 2평 정도 발생한다. 물론 3면 발코니가 더 넓다는 점은 별도의 설명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위아래로 지금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니까 가로로 더 넓으면은 동일한 면적이라도 가로로 쭉 늘리면은 세로가 좀 줄어들더라도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가로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대체로 맞긴 맞는데 여기서 보면 대체로 맞긴 맞아요. 가로가 길면 서비스 면적이 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맞는 건 맞는데 신평면이 개발이 된 거죠. 신평면이 개발됐다는 얘기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서비스 면적이 위아래로 이제 2면이 이제 발코니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코니가 3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에 이제 뭐 위아래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도 발코니가 들어가서 이제 3면 발코니가 된다는 거죠. 3면 발코니 되면 서비스 면적을 이제 한 면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편면 개발인 3면 발코니의 등장으로 인해서 꼭 가로가 넓은 이제 그 아파트가 꼭 서비스 면적이 꼭 넓은 건 아니다. 오히려 3면 발코니가 2면 발코니보다 뭐 1.5%에서 2% 정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이제 뭐 가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그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 넓어진 건 맞는데, 요즘은 이제 신편면이 개발돼서 3면 발코니로 인해서 꼭 이제 가로가 넓다고 해서 서비스 면적이 반드시 넓은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오늘은 이제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다 아시면은 아파트 면적에서 이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아파트 면적이 이제 각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또 이제 베이가 이제 왜 중요한지 등을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은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직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이 남아서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